양파가 혈관에 좋다고 믿고 매일 드셨나요? 그런데 양파를 이 음식과 같이 드시면 하룻밤 만에 피떡이 생깁니다. 그리고 쓰러집니다. 안녕하세요. 심장내과 전문의 32년차 박민수입니다. 지난주 제 병원에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68세 윤명숙 할머니가 실려 오셨습니다. 30년 동안 식당을 하신 분이에요. 매일 양파를 드셨죠. 그런데 주방에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검사 결과 다리 혈관에 2cm 피떡이 박혀 있었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그 자리에서 숨졌을 겁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양파 요리하실 때 뭐 넣으세요? 할머니가 대답하셨어요. 선생님, 고소하게 하려고 단맛 내려고 넣었어요. 다들 그렇게 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똑같이 하고 계실 겁니다. 하버드 연구팀 발표입니다. 양파를 이 음식들과 먹으면 혈액 속 당독소가 5.7배 증가하고 하룻밤 만에 피떡이 생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혈관에 피떡이 쌓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이 있습니다. 제가 할머니께 딱 한 가지만 바꿔드렸어요. 4가지 중 단 하나만요. 2달도 안 돼서 혈전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손발 저림이 사라지고 손주들과 뛰어놀 수 있는 체력을 되찾으시게 됩니다. 지금부터 4위부터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1위는 여러분이 매일 쓰시는 바로 그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댓글에 양파 있으시면 숫자 1 없다면 1을 눌러주세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천천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4위는 바로 꿀입니다. 여러분, 꿀 드시죠? 양파 볶음 할 때 설탕 대신 꿀 넣으시는 분 정말 많으실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천연 재료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32년 동안 환자들을 보면서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윤명숙 할머니도 똑같이 하셨어요. 건강을 위해 설탕 대신 꿀을 쓰셨죠. 30년 동안 매일 아침 양파 볶음에 꿀을 넣으셨습니다. 그런데 3개월 전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화장실을 하루에 5번씩 가셨습니다. 설사가 멈추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셨대요. 그냥 참으셨죠. 그러다가 안과에 가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시력이 1년 전보다 0.4나 떨어진 거예요. 신문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고 손주 얼굴도 잘 안 보이셨대요. 이건 정상적인 노화가 아니었어요. 제가 할머니를 처음 봤을 때 바로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양파 요리에 뭐 넣으세요?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 건강 생각해서 설탕 안 쓰고 꿀만 써요. 바로 그 순간 저는 원인을 알았습니다. 양파를 자르면 매운맛 성분이 나옵니다. 눈물 나게 하는 바로 그 성분이에요. 그리고 꿀에는 신맛 성분이 있어요. 이 둘이 만나면 우리 몸에 나쁜 물질이 생깁니다. 쉽게 설명드릴게요. 식초랑 락스 섞으면 독한 가스 나오잖아요? 비슷합니다. 양파의 매운맛이랑 꿀의 신맛이 만나면 우리 몸속에서 해로운 물질로 바뀌어요. 이게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장을 자극해서 설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눈까지 손상시켜요. 동의보감에도 나와 있습니다. 파와 꿀을 함께 먹으면 눈을 상한다라고요. 양파도 파의 한 종류거든요. 500년 전 우리 조상들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확인해 봤더니 2023년 한방안과학회 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양파와 꿀을 같이 먹은 사람들 10명 중 4명이 시력이 나빠졌다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할머니께 알려드린 방법이 있습니다. 간단해요. 꿀 대신 매실청을 쓰시면 됩니다. 매실은 새콤하죠? 그 새콤한 맛이 소화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양파랑 만나도 나쁜 물질이 안 생겨요. 오히려 우리 몸에 좋아요. 제가 할머니께 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꿀 대신 매실청으로 바꾸셨어요. 3주 후 설사가 멈췄습니다.
2달 후 안과 검진을 받으셨는데 시력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좋은 걸 쓴다고 했는데 오히려 독이었네요. 이제는 매실청만 씁니다. 저는 그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늦지 않았구나. 여러분, 사위가 이 정도인데 1위는 상상 이상입니다. 그러니 꼭 끝까지 따라오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꿀보다 더 위험한 게 있습니다. 바로 3위인데요. 이건 여러분이 매일 먹는 반찬에 들어가는 겁니다. 특히 칼슘 많다고 드시는 바로 그거예요. 3위는 바로 멸치입니다. 여러분, 멸치볶음 좋아하시죠? 저도 좋아합니다. 칼슘 많다고 해서 뼈 건강에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정말 많이 드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멸치볶음이랑 양파 요리를 같이 드시면 큰일 납니다. 윤명숙 할머니 이야기 계속해 드릴게요. 할머니는 아침마다 이렇게 드셨어요. 멸치볶음 한 접시, 양파장아찌 한 접시. 건강식이라고 생각하셨죠? 30년 동안요. 6개월 전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옆구리가 쑤셨습니다. 처음엔 삐끗한 줄 아셨대요. 그런데 점점 심해졌어요. 특히 소변 볼 때 너무 아팠습니다. 식은땀이 날 정도였어요. 밤에 통증 때문에 잠도 못 주무셨습니다. 할머니가 저희 병원에 오셔서 초음파 검사를 받으셨어요. 제가 화면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신장에 0.5cm 돌멩이가 박혀 있었어요. 작은 콩알만 한 크기였습니다. 저는 바로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멸치볶음 자주 드세요? 할머니가 대답하셨어요. 네, 선생님 매일 먹어요. 뼈 건강에 좋다고 해서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같은 식사에 양파 요리도 드세요? 할머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네, 양파장아찌랑 같이 먹는데요. 그게 문제였나요? 바로 그겁니다. 멸치에는 칼슘이 정말 많아요. 뼈를 튼튼하게 해주죠. 양파도 혈관에 좋습니다. 따로 먹으면요. 그런데 이 둘을 같은 식사에 먹으면 문제가 생겨요. 양파에는 칼슘을 붙잡아버리는 성분이 있습니다. 시금치에도 있는 바로 그 떫은 맛 성분이에요. 이게 멸치에 칼슘을 만나면 돌멩이로 변합니다. 쉽게 설명드릴게요. 시멘트 만들 때 물 넣고 섞으면 굳잖아요? 비슷합니다. 양파의 떫은 맛 성분이랑 멸치의 칼슘이 만나면 우리 몸속에서 딱딱하게 굳어버려요. 그게 바로 신장 결석입니다. 이 돌멩이가 신장에 박히면 어떻게 될까요? 소변 나가는 길을 막습니다. 그래서 소변 볼 때 엄청 아픈 거예요. 심하면 신장이 붓고 응급실까지 가야 합니다. 제가 확인해 봤더니 2024년 대한비뇨기과학회 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떫은 맛 성분이 많은 음식을 칼슘이 많은 음식과 같이 먹으면 신장 결석이 생길 확률이 3.2배 높다고요. 경로당 10명이 모여 계시면 그중 3명은 이렇게 먹다가 결석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렇게 드시고 계실 겁니다. 아침 식탁에 멸치볶음이랑 양파장아찌 같이 올리시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할머니께 알려드린 방법이 있습니다. 2가지예요. 첫째, 멸치볶음이랑 양파 요리를 같은 식사에 먹지 마세요. 아침에 멸치볶음 드셨으면 점심이나 저녁에 양파를 드시면 됩니다. 둘째, 멸치볶음 할 때 마늘을 넣으세요. 마늘도 향이 좋잖아요. 그리고 마늘은 칼슘을 돌멩이로 만들지 않아요. 오히려 칼슘이 우리 뼈로 잘 흡수되게 도와줍니다. 제가 할머니께 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멸치볶음에 마늘 다져서 넣으시고 양파 요리는 다른 끼니에 드시라고요. 한 달 후 할머니 옆구리 통증이 줄어들었어요. 2달 후 다시 검사했는데 돌멩이 크기가 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둘 다 몸에 좋은 건데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줄 몰랐어요. 이제는 따로따로 먹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큰 수술까지 갔을 텐데.
여러분, 3위가 이 정도인데요. 이제부터 진짜입니다. 2위부터는 생명과 직결됩니다. 꼭 끝까지 따라오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멸치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바로 2위인데요. 이건 여러분이 고소한 맛 내려고 쓰시는 바로 그겁니다. 특히 튀김 좋아하시는 분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댓글에 멸치볶음 좋아하시면 위험이라고 써주세요. 2위는 바로 튀김기름입니다. 여러분, 양파튀김 좋아하시죠? 고소하고 바삭바삭하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가 해주신 양파튀김 정말 좋아했습니다. 튀김은 안 좋아하신다고요? 그럼 양파볶음에 기름 많이 넣으시죠? 고소하게 하려고요. 그것도 똑같습니다. 기름을 많이 쓰면 튀김이랑 똑같은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32년 동안 심장내과 의사로 일하면서 본 가장 충격적인 사실이 바로 이겁니다. 윤명숙 할머니는 식당을 하셨다고 말씀드렸죠? 할머니 가게에서 제일 인기 있는 메뉴가 양파링 튀김이었어요. 매일 아침 6시면 기름에 양파를 튀기셨습니다. 30년 동안요. 손님들이 할머니 이거 진짜 맛있어요 라고 하셨대요. 할머니는 자랑스러우셨죠. 그런데 1년 전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계단만 올라도 숨이 찼어요. 그리고 손발이 자주 저렸습니다. 할머니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셨대요. 그냥 쉬면 괜찮아지겠거니 하셨죠. 그러다가 저희 병원에 오셨을 때 저는 바로 혈액 검사를 했어요. 결과를 보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220이었어요. 정상은 130 이하거든요. 거의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혈관 벽에 기름때가 두껍게 쌓였다는 겁니다. 마치 수도관에 때가 끼듯이요. 저는 바로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튀김 자주 하세요? 할머니가 대답하셨어요. 네, 선생님 매일 아침마다 양파튀김 해요. 손님들이 좋아하셔서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기름은 자주 바꾸세요? 할머니 얼굴이 빨개졌어요. 선생님, 기름이 비싸잖아요. 3일에 한 번 정도 바꿔요. 바로 그겁니다. 양파에는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좋은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생양파는 정말 몸에 좋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성분이 뜨거운 기름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반대로 바뀝니다.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유는 신선하면 몸에 좋잖아요. 그런데 햇빛에 오래 두면 상해서 배탈 나죠? 비슷합니다. 양파의 좋은 성분이 뜨거운 기름 만나면 독성 물질로 변해요. 특히 기름을 여러 번 쓰면 더 심각합니다. 기름이 썩기 시작하거든요. 제가 확인해 봤더니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2023년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양파를 180도 이상 기름에 튀기면 좋은 성분이 78% 파괴된다고요. 10개 중 8개가 독성 물질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 독성 물질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 벽을 상처냅니다. 그 상처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피떡이 생깁니다. 할머니는 30년 동안 매일 양파튀김을 튀기면서 그 기름 냄새를 맡으셨어요. 그리고 손님 남긴 거 아깝다고 드셨대요. 그 결과가 콜레스테롤 220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리 혈관에 2cm 피떡이었어요. 여러분도 지금 이렇게 드시고 계실 겁니다. 양파전, 양파튀김, 양파링. 아니면 양파볶음에 기름 2-3숟가락 넣으시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할머니께 알려드린 방법이 있습니다. 2가지예요. 첫째, 양파는 생으로 드시거나 물 넣고 볶으세요. 물 넣고 볶으면 온도가 100도 이하로 유지돼요. 그럼 좋은 성분이 안 파괴됩니다. 둘째, 정튀김을 하시려면 기름을 한 번만 쓰고 버리세요. 그리고 160도 이하로 낮은 온도에서 짧게 튀기세요. 제가 할머니께 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식당 메뉴를 양파볶음으로 바꾸시고 튀김은 아예 안 하시라고요. 한 달 후 할머니 가슴 답답함이 줄어들었어요.
2달 후 다시 검사했는데 콜레스테롤이 180으로 떨어졌습니다. 40이나 내려간 거예요.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손님들 좋아한다고 열심히 튀겼는데 제 몸만 망쳤네요. 이제는 볶음만 합니다. 저는 그때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좋은 의도로 열심히 일하셨는데 방법을 몰라서 아프셨구나. 여러분, 2위가 이 정도인데요. 이제 1위만 남았습니다. 1위는 여러분이 매일 쓰시는 바로 그겁니다. 답만 내려고 쓰시는 그거예요. 꼭 끝까지 따라오세요. 댓글에 양파튀김 좋아하시면 아차라고 써주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위험한지 제가 확인하고 싶습니다. 드디어 1위입니다. 바로 설탕입니다. 여러분 놀라셨죠? 설탕이 1위라니.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32년 동안 심장내과 의사로 일하면서 본 환자들 중에서 가장 많이 쓰러뜨린 게 바로 이 설탕이었습니다. 윤명숙 할머니 이야기 마무리해 드릴까? 할머니는 건강을 정말 생각하셨어요. 꿀 대신 매실청 쓰시고 멸치볶음은 따로 드시고 튀김도 안 하셨죠. 그런데 한 가지를 놓치셨습니다. 할머니는 양파청을 담그셨어요. 양파가 혈관에 좋다고 하니까 설탕에 재워서 매일 아침 드셨습니다. 30년 동안요. 양파 1개에 설탕 2숟가락 이렇게 재우셨대요. 그리고 냉장고에 넣어두고 매일 아침 한 조각씩 드셨습니다. 할머니는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선생님, 저 양파청 먹고 혈관 관리해요. 그런데 쓰러지기 일주일 전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다리가 퉁퉁 부었습니다. 신발이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찼습니다. 할머니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셨대요. 그러다가 주방에서 쓰러지신 겁니다. 다리 혈관에 2cm 피떡이 박혀 있었고요. 제가 할머니를 살리고 나서 바로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양파청 드세요? 할머니가 깜짝 놀라면서 대답하셨어요. 네, 선생님 매일 먹어요. 그게 문제였나요? 바로 그겁니다. 양파는 혈관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설탕이랑 만나면 완전히 반대가 돼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설탕은 우리 몸속에서 피를 끈적하게 만듭니다. 마치 물엿처럼요. 그럼 피가 잘 안 흐르죠. 그리고 설탕이 양파랑 만나면 더 큰 문제가 생겨요. 당독소라는 독성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 당독소가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 벽을 상처냅니다. 그 상처에 기름때가 쌓이고 피떡이 생겨요. 제가 확인해 봤더니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 2022년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당독소가 많으면 피떡이 생길 위험이 5.7배 높아진다고요. 10명 중 6명은 이렇게 먹다가 피떡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당뇨병학회 2024년 보고서를 보니까 설탕에 절인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간다고 했어요. 그럼 혈관이 더 빠르게 망가집니다. 여러분, 지금 냉장고 열어보세요. 양파청 있으시죠? 아니면 양파장아찌 담그실 때 설탕 넣으시죠? 오래 보관하려고요. 그게 바로 여러분 혈관에 피떡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할머니는 30년 동안 양파청을 드셨어요. 양파장아찌도 설탕에 절이셨죠. 그 결과가 다리 혈관에 2cm 피떡이었습니다. 쓰러지기 일주일 전에 생긴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실 겁니다. 건강 생각해서 양파청 담그시고 매일 아침 한 조각씩 드시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할머니께 알려드린 방법이 있습니다. 간단해요. 양파청 만들지 마세요. 양파장아찌 담글 때도 설탕 넣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하세요. 양파를 약한 불에 천천히 볶으세요. 20분 정도 볶으면 양파 자체에서 단맛이 나옵니다. 설탕 안 넣어도 달아요. 이게 바로 캐러멜화예요. 양파 속 당분이 천천히 녹으면서 자연스러운 단맛이 나는 겁니다. 양파장아찌도 설탕 없이 담그실 수 있어요. 식초하고 소금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히려 더 건강하고 맛도 깔끔해요.
제가 할머니께 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양파청은 버리시고 앞으로는 천천히 볶아서 드시라고요. 그리고 할머니는 제가 알려드린 대로 실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양파가 문제가 아니에요. 같이 먹는 것들이 문제입니다. 꿀, 멸치, 튀김기름, 설탕. 이 네 가지만 피하시면 됩니다. 댓글에 설탕 쓰시는 분 경고라고 써주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위험한지 제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회복하신 비결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놓치지 마세요.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윤명숙 할머니는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그대로 따라 하셨어요. 단 4가지만 바꾸셨습니다. 첫째, 꿀 대신 매실청을 쓰셨어요. 양파볶음에 단맛 내실 때요. 둘째, 멸치볶음이랑 양파 요리를 같은 식사에 안 드셨어요. 아침에 멸치볶음 드셨으면 저녁에 양파를 드셨습니다. 그리고 멸치볶음에는 마늘을 다져서 넣으셨어요. 셋째, 튀김을 완전히 끊으셨어요. 대신 생양파를 샐러드로 드셨습니다. 물에 담갔다가 초고추장에 찍어 드시면 아삭아삭하고 맛있거든요. 넷째, 양파청을 버리셨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할머니께 딱 한 가지를 더 알려드렸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양파를 썰고 나서 15분 기다리세요.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양파를 썰면 공기랑 만나면서 좋은 성분이 나옵니다. 알리신이라는 성분인데요. 이게 바로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진짜 보물입니다. 그런데 양파 썰자마자 바로 볶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좋은 성분이 아직 안 나온 상태에서 열 받으면 다 날아가 버려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김치 담글 때 배추 소금에 절이고 물 빼는 시간 있잖아요. 그래야 양념이 잘 배죠. 비슷합니다. 양파도 썰고 15분 기다려야 좋은 성분이 제대로 나와요. 제가 할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양파 썰고 도마에 그냥 15분 두세요. 그 사이에 다른 재료 준비하시면 됩니다. 할머니가 그대로 하셨어요. 2주 후 할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다리 부종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 다시 오셨는데 걸음걸이가 달라졌어요. 예전엔 다리를 끌듯이 걸으셨는데 이제는 가볍게 걸으셨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어떠세요?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대답하셨어요. 선생님, 계단 오를 때 숨이 안 차요. 손발 저림도 사라졌어요. 6주 후 재검사를 했습니다. 혈전이 완전히 사라졌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220에서 145로 떨어졌어요. 거의 절반으로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하나 더 있었어요. 할머니 시력이 0.7로 회복됐습니다. 1년 전엔 0.3이었는데요.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30년 동안 요리했는데 양파를 제대로 몰랐네요. 이제는 손님들한테도 알려줍니다. 양파 썰고 15분 기다리라고요. 저는 그때 정말 보람을 느꼈습니다. 한 분의 생명을 구했구나. 그런데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할 위험 신호가 있습니다. 손발이 자주 저리시나요? 다리가 퉁퉁 부으시나요? 계단 오를 때 숨이 차시나요?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지금 바로 병원 가세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혈전은 생기고 나서 2주 안에 발견하면 녹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달 넘어가면 딱딱하게 굳어서 수술해야 합니다. 윤명숙 할머니도 쓰러지고 나서 바로 병원 오셔서 살아나셨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뇌로 올라가서 그 자리에서 숨졌을 겁니다. 저희 병원에 작년에 오신 분이 계셨어요. 대구에 사시는 69세 박태홍 할아버지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식사 후에 바로 목욕하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욕조에서 쓰러지셨습니다. 뇌에 피가 안 가면서 손상이 왔어요. 지금은 반신마비로 휠체어 타고 계십니다. 또 한 분이 계셨어요. 서울에 사시는 72세 김만수 할아버지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술 드시고 나서 반신욕을 하셨대요. 그러다가 욕조에서 심장이 멈췄습니다.
다행히 가족분이 빨리 발견해서 살아나셨지만 지금도 심장약을 드시고 계세요. 여러분, 혈전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위험한 방법으로 양파를 드시고 계실까 봐요. 절대 피해야 할 4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째, 꿀입니다. 양파 볶음에 설탕 대신 꿀 넣지 마세요. 대신 매실청 쓰시면 됩니다. 매실의 새콤한 맛이 소화도 도와주고 양파랑 만나도 안전해요. 둘째, 멸치입니다. 멸치볶음이랑 양파 요리를 같은 식사에 먹지 마세요. 따로따로 드세요. 그리고 멸치볶음에는 마늘 다져서 넣으시면 더 맛있고 건강해요. 셋째, 튀김기름입니다. 양파튀김, 양파전 드시지 마세요. 대신 생양파를 샐러드로 드시거나 물 넣고 약한 불에 볶으세요. 온도만 낮춰도 좋은 성분이 살아남습니다. 넷째, 설탕입니다. 양파청, 양파장아찌 만들 때 설탕 넣지 마세요. 양파를 약한 불에 천천히 볶으면 자연스러운 단맛이 나요. 20분만 볶으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양파 썰고 15분 기다리세요. 그 사이에 다른 재료 준비하시면 돼요. 그럼 양파에서 좋은 성분이 제대로 나옵니다. 이것만 지키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윤명숙 할머니도 하셨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냉장고에 있는 양파청 버리시고 양파 드실 때 15분 기다리세요. 그리고 꿀, 멸치, 튀김기름, 설탕 피하세요. 한 달 후 여러분 몸이 달라질 겁니다. 손발 저림이 줄어들고 다리 부종이 빠지고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찰 거예요. 2달 후 병원 가서 검사 받으시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내려가 있을 겁니다. 약 한 알 안 쓰고요. 여러분, 제가 32년 동안 의사로 일하면서 수천 명의 환자를 봤습니다. 그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건강식품을 드시다가 오히려 병을 키우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알고 건강하게 사셨으면 하는 마음에서요.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양파 드시는 분들 계시죠? 배우자, 형제자매, 친구분들, 이웃 어르신들.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가족 단톡방에 보내주시고 자녀들한테도 알려주세요. 경로당 가시면 어르신들께도 알려주시고요. 한 분이라도 더 살리는 겁니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 제가 여러분 건강 지키는 정보를 계속 올릴게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 나올 때마다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유튜브에서 더 많은 분들한테 이 영상을 보여줍니다. 그럼 더 많은 분들을 살릴 수 있어요. 댓글에 양파 2글자 써주시고 오늘부터 어떻게 바꾸실 건지 알려주세요. 저도 댓글 하나하나 읽으면서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손주들 결혼식까지 건강하게 참석하시고 증손주 얼굴도 보세요. 그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저는 심장내과 전문의 박민수였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